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입니다. 오늘도 장원재 박사님께 북한 관련 뉴스, 현황, 시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지금 핫한 뉴스입니다. 이 러시아에서 또 일이 생겼는데요. 무려 러시아 주재 북한 영사관에서 지금 모자가 40대 엄마와 15살 아들이 행방불명 상태라서 이게 연일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네. 이름도 지금 나왔어요. 이 40대 엄마의 이름은 김금순, 네. 이 아들의 이름은 박권주. 근데 지금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죠. 네,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쪽으로 망명을 시도했을 것이다. 결국 최종 목적지는 대한민국일 것이다. 뭐 뉴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람은 누구냐? 뭐 외교관이냐 아니냐 뭐 얘기가 나오는데 외신에 나온 것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어디 특별히 비밀 정보를 얻은 게 아니고 네네. 설령 만에 하나 비밀 정보를 얻었다고 해도 이 두 분의 신변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신이나 국내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외교관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식당 지배인의 부인하고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고려항공이라고 저 북한이 네. 운영하는 항공기 항공기 회사. 있죠, 공항. 네네. 북경이랑 평양 노선도 있고 뭐 거기에 무슨 저 이설주 아버지가 관여를 했네 안 했네 뭐 등등. 그런데 지금 고려항공 소속의 무역대표부가 있어요. 무역대표부에서 하는 일은 외화벌이죠. 그래서 식당을 하나 열었는데 그게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고려관이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그 박번주 군의 아버지, 그러니까 박모 씨, 김금순 씨의 남편, 이 박모 씨는 2019년에 검열을 받으러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국경이 봉쇄가 되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북한하고 그 소련, 러시아 사이에는 11km 정도 이제 국경이 있죠. 그게 소련이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유사시에 이제 군사적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확보해 놓은 국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막히니까 2019년에 들어갔다가 이제 못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일종의 대리 지배인, 대리 지배인으로서 식당을 어떻게 이제 꾸려 나갔어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국가보위성 소속의 그 식당 부지배인이 체포가 됐어요. 왜 체포가 됐나요? 탈북을 시도하다가. 엄밀히 말하면 탈북은 이미 했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망명을 시도했다가 그러니까, 탈북은 했죠. 그렇죠. 보위부의 감시망을 피해서 여기는 이제 식당 뭐 종업원들 여종업원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매주 생활총화도 한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다못해 마트를 가거나 어디 병원을 간다 그래도 항상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감시 체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시망을 벗어나서 이제 탈출을 하려고 그러다가 잡혔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러시아 국경이 다시 열리면은 북한에서 국가보위성 사람들 또 무역대표부 여기서 사람들이 올 거고 그러면은 임시 대리 지배인으로 일하던 이 김금순 씨를 어떻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책임을 묻겠죠. 그렇죠. 무조건 북한은 연대 책임을 따지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김금순 박권주 모자가 몇 개월째 연금돼 있었어요. 책임을 물어서 이거는 니들이 감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책임을 묻겠다. 몇 개월째 이제 감금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면 왜 이 모자를 북한으로 압송하지 못했느냐? 코로나 때문에 김정은이 국경을 닫아놨으니까 이게 사실 국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그렇네요. 저는 북한을 정부로 인정을 안 하니까 접경지대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접경지대를 막아놨죠. 그러니까 송환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여기 뭐 접경지대가 움직임들이 좀 열린다. 보이죠. 예. 열린다. 그러면 기차도 왔다 갔다 하고 기차는 이제 궤도가 다르니까 북한에서 막 러시아 쪽으로 넘어오면 관계로 바퀴를 뭐 이제 바꿔 달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접경지대가 열리면은 이건 100% 송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송환돼 가서 죽거나 탈출하다 죽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다른 나라에 뭐 식당이든 뭐 외교관이든 이렇게 갔다가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온 사례가 사실 적지 않게 좀 있습니다. 꽤 돼요. 네. 네. 뭐 식당 종업원들 단체 탈북 사건도 네.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남인희 씨라던가 아니면 태용호 공사님 뉴스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외교관 출신, 뭐 엘리트 출신, 뭐 누구누구 탈북자 누구누구 씨가 대한민국에 뭐 들어왔다. 최고위급 탈북자들은 탈북 사실, 망명 사실 자체를 잘 보도를 안 하죠. 그리고 한참 북한이 어려웠을 때 북한의 정말 최고위급 외교관이던 이집트 대사, 장모 대사가 탈북을 해가지고 미국 갔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지금 세탁소 한다 그러나? 뭐. 그래서 이 북한 내에서도 만약에 내가 출신 성분이 되고 뭐 부모님이 좀 돈이 빵빵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북한이 운영하는 해외 식당 뭐 아니면 어떻게든지 해외에 뭐 갈 어떤 연주를 댄다던가 뭐 이런 궁리를 한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북한에 소식이 가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소문이 돌죠. 그러니까. 네, 소문이 쫙 도는데 지금 북한에서 얼마 전에 이제 황해도에서 배를 타고 두 가족이 넘어왔죠. 이제 사돈이었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벌써 그거 가지고 강연제강했죠. 전국적으로 이런 배신자들이 나온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약간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정권으로 바뀐 것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북한 주민들은 한국 대통령이 누구냐, 그리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또 탈북민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자기들한테는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고위급 탈북이 본물 터지듯이 한때 일어났던 이유는 대통령이 아예 공개 연설을 하면서 탈북하면 여러분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주겠다라고 했죠.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상대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고위급들은 탈북을 하더라도 한국으로 올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부 송환, 강제 송환 문제 등등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보니까 윤 대통령은 탈북민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북한 고위층의 탈북은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데가 한국하고도 가깝고 그렇죠. 북한하고도 가깝잖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 안 다니는데 속초인가 동해인가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가는 정기 그 배편도 있었고 항공편도 직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로 여기는 남북이 대치를 하냐면은 언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우리 국정원의 그 시모 요원이 자택 계단에서 독살당한 일이 있어요. 이게 거의 그 북한 소행이죠. 아마 첨예한 그 정보전 때문에 벌어졌던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2년 2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한 4개월 전쯤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이거는 아예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북한의 적군 와해 공작국 산하 563부대 최금철 소좌가 실종이 됐어요. 실종됐는데 어디가 있었느냐? 감금돼 있어요. 그러니까 21년 10월쯤에 이제 감금이 된 건데 이 최금철 소자는 누구냐면은 금성학원 졸업, 김책공대 졸업, IT 전문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완전 엘리트층이라고 보는 그렇죠. 사람이군요. 해커 중에 해커. 해커 중에 해커인데 왜 망명을 했는지는 정확히 말하면 왜 망명을 시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블라디보스톡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라즈돌노에서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탈북 기도, 너무 명확한 탈북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가지고 있는 서류라든가 기타 주변 사람들과 연락했던 정황 등등으로 보건대 UNHCR, UN 고등난민 판문관에게 가서
망명을 신청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근데 이걸 체포한 게 북한 사람이 아니라 러시아 경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경찰 5명에게 제압당하고 체포당했다. 그래서 어디로 압송됐다. 가보니까 이제 북한 영사관이 관리하는 시설인데 나와 다른 2명, 그러니까 3명이 함께 갇혀 있다라는 게 2022년 2월에 마지막으로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압송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갇혀 있다면은 벌써 1년 한 6, 7개월 이 정도 돼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뭐 벌목공들 탈북이라든가 이런 소문들도 많이 돌지 그렇죠. 않겠어요? 최태선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베나TV에도 벌목공 출신 3-4분 출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벌목공들이 제공하는 은신 루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등등등. 그래서 감시도 심하지만 탈출 시도도 그만큼 많은 곳이 블라디보스톡이고, 아마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지대가 다시 열린다는 것 때문에 북한에 끌려가서 처벌받을 것이 너무 두려운 김금순, 박본주 모자는 필사의 탈출을 감행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어머니가 15살 된 아들을 데리고 탈북한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탈출을 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태용호 의원의 탈북 및 그 대한민국 귀순 이유이기도 하죠. 아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지 너무 뻔히 보이니까요. 미래가 없다. 그리고 네. 얘는 지금 여기서 나름대로 이제 외국물 좀 먹었고. 그리고 컴퓨터도 열심히 하고 뭐 게임도 뭐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태용호 의원이 직접 저한테 한 얘기고, 귀국 첫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탈북을 결심하기 전에 베나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몰라수다 북한수다를 한 회도 빠짐없이 봤다. 네. 긍지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아니,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봤는데 어떻게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태용호 의원 꼭 한번 나와주세요. 베나TV 나와주세요. 근데 태용호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유럽에 있는 외교관들끼리 모이면 몰라수다 북한수다를 다 본 것 같았다. 봤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안 보고서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몇 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혹시 북한에 있을 때 남쪽 영상, 영화, 드라마 어떤 거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남자들은 정도전 이런 거 많이 보고 여자들은 뭐 보고. 근데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베나TV라고 하는 유튜브에 몰라수다 북한수다 이걸 딱 언급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어떤 편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랬더니 역시 사람은 자기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뭘 것 같아요? 태용호 의원이 뭘 가장 재밌게 보셨다고 하나요? 네, 그 가족 전체가 탈북하기 전에 4번을 거듭해서 보고, 자 이제 떠나자라고 결심했다는 네. 그 문제 몰라수다 북한수다. 국정원에 가면 탈북자들을 때리나 안 때리나. 그러니까 본인은 북한식 기준으로 가면은 얻어맞을 것을 각오하고, 내가 맞는 건 괜찮은데 그렇죠. 우리 가족과 애들이 맞는 거는 그거는 좀 감당하기 어렵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몰라수다 북한수다의 어느 날 보니까 국정원에 가니까 하나도 안 때리더라. 네. 이거를 과연 100% 믿어야 되냐. 그래서 2번째 보고 3번째 보고 4번째 보니까 저거는 대본 없이 하는 거고,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저렇게까지 꾸며서 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국정원에 가면 안 때린다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99%는 탈북을 결심했지만 마지막 1%에는 저희 베나TV가 좀 기여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 또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베나TV에 모시지 못했는데, 역시 태용호 의원의 정서적 탈북의 완성. 국회의원까지 되시고 여러 가지 멋진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결국 저희의 공통의 목표는 김씨 왕조의 붕괴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의 붕괴. 그리고
자유의 공기를 북한에 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몰라수다 북한 수다를 보고 감명을 받으셨다면 베나 TV에 한번 직접 출연하셔서 저희 부녀와 같이 그 당시의 소회 얘기도 좀 하시고 저희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예. 다시 그 현재 행방불명된 2명의 이 모자로 돌아와서 사실은 한쪽으로는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뭐 지금 워낙에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워낙에 춥고 뭐 척박한 땅이니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데 무사히 대한민국이든 뭐 미국이든 어디든 망명하시려는 곳으로 그저 무사히만 도착하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또 계속 새로운 뉴스가 올라오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단서는 택시를 타고 내렸다. 내리고 나서 실종이 됐다. 택시 안에는 이런저런 이제 물건을 남기고 갔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황이 없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감시망을 1차로 벗어났다고 해도 그게 그 무사 귀순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라오스까지 왔다가 결국은 북송된 그 9명의 고아 사례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최금철 소좌 북한의 해커들은 뭐 북한으로 치면은 엄청난 외화벌이 일꾼들이죠. 거의 뭐 도둑질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드러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SBS에서 이제 이 사람들 추적 보도를 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나? 이 사람들이 친 그 암호문 이거를 한국식 한글 자판, 그러니까 한국식이랑 북한식이 자판 계열이 키보드가 다릅니다. 다르죠. 네. 키보드를 한국식으로 쳤더니 세상이 너무하네요 라는 메시지가 떴다는 거예요. 최금철 소자가 아직도 감금돼 있다면 정말 세상이 너무하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